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입니다. 휴가 2주차인 오늘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CGV 상영관에서 오디세이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초반부는 다소 지루했지만 중반부터 속도가 붙어 마지막까지 즐겁게 몰입해서 봤습니다. 영화에는 서사만으로 충분한 작품이 있고 거대한 화면과 음향이 감상의 핵심을 이루는 작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에서는 광대한 우주 자체가 영화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일반 상영관에서 본 후 IMAX로 3번이나 다시 관람했습니다. 물론 오디세이에도 볼거리는 많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의 대결, 거인족의 습격, 세이른과 키르케, 트로이 함락 장면까지 신화적 스펙타클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본 오디세이의 핵심은 스펙타클에 있지 않습니다. 영화의 진짜 힘은 오디세우스가 겪는 고난과 귀환,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쌓여가는 죄의식과 책임감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최고의 작품은 스필버그 감독의 1998년작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개봉 이후 지금까지 저는 이 영화를 매년 한두 번씩 다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은 이 영화를 사실적인 전투 장면이 돋보이는 전쟁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톰 행크스가 연기한 밀러 데이비의 감정선을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전쟁이란 극한 상황에서 한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흔들리고 파괴되는지, 그럼에도 끝까지 인간성을 붙들고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밀러 데이는 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광기에 침식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을 제어하며 냉철한 판단으로 부하들을 통솔합니다. 지켜야 할 존재와 완수해야 할 책무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안위조차 유보하며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인간 고유의 존엄과 신념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영화 중반에 독일군 포로의 처형 여부를 둘러싸고 분대가 와야 될 위기에 놓이자 밀러 데이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전쟁 이전에 그는 고향에서 영장문을 가르치고 야구팀을 지도하던 교사이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이전의 삶을 붙들며 과거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일 때마다 고향에서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 여기서 밀러 데이가 말한 고향은 단순히 특정 지명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전쟁 이전의 그 자신과 그의 삶이며 그의 아내가 기억하는 그 자신이고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밀러 데이는 적군을 죽일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행위가 명분상 정당할지라도 그의 양심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자신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성적인 인간에게 전쟁이 남기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적군의 생명만 빼앗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에게조차 과거의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공포를 각인시킵니다. 저는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에게서도 밀러 데이와 비슷한 감정의 궤적을 보았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정체를 숨긴 채 아내 페넬로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에서 영화는 트로이 함락의 순간을 환각처럼 다시 보여줍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를 구원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결과는 한 도시와 문명의 파괴였습니다. 무너지는 트로이 탑과 폐허가 된 도시, 그 도시의 나딘군의 시신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환희가 없습니다. 죄의식과 허무가 오버랩될 뿐이었습니다. 영화는 트로이 목마를 오디세우스의 위대한 지략인 동시에 결정적인 과오로 그립니다. 놀란 감독은 원작에서 비교적 빠르게 지나가는 부하들의 죽음도 영화의 중심으로 끌어왔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의 파괴와 부하들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부하들의 죽음이 모두 오디세우스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하들의 어리석은 판단도 있었고 신들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역시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이끌어야 했던 지휘관이었고 끝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파괴에 대한 죄책감과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생존자의 부채감이 비소로 남아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밀러 데이가 적군을 사살할 때마다 고향에서 멀어졌듯이 오디세우스도 트로이의 파괴와 수많은 죽음을 겪으며 전쟁 이전의 자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고향과 아내는 단순한 귀환의 목적지가 아니라 전쟁이 앗아간 삶과 자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귀향은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변해버리는 자신이 과연 아내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와 오디세이는 인상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밀러 대위는 라이언을 구해 고향으로 보내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전장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라이언에게 말합니다. 제임스 라이언, 이 희생에 값하는 삶을 살아줘. 밀러 대위는 마지막까지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킵니다. 따라서 살아남은 라이언에게는 자신의 삶으로 그 희생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남습니다. 반면 오디세우스는 모든 동료를 잃고 홀로 고향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그는 왕궁을 장악한 채 아들 텔레마코스의 목숨까지 노린 아내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가 왕자를 되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왕위를 아들에게 넘기고 아내 페넬로페와 함께 배를 타고 서쪽으로 떠납니다. 물론 이 결말은 호메로스의 원작과는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구원자들의 유족이 복수에 나서지만 오디세우스를 돕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개입하면서 싸움이 끝나고 이타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승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언젠가 오디세우스가 다시 여행을 떠날 거라고 예언하지만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거나 아내와 함께 서쪽으로 떠나는 서사는 없습니다. 놀란 감독은 원작의 결말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온 뒤 장래마저 치러주지 못한 부하들의 넋을 기르기 위해 미지의 서쪽으로 향해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 페넬로프와 함께한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출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영화 별점을 5개 만점으로 매긴다면 저는 오디세이에 별 4개를 주겠습니다. 물론 오디세이는 작품성과 오락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영화입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는 별 5개를 준 작품은 아직 라이언 일병구하기 뿐입니다. 아이맥스로 3번 관람한 인터스텔라에는 별 4개 반을 주었습니다. 개인적 감상이지만 영화 오디세이는 지적 상상력과 시각적 독창성에 있어서는 인터스텔라와 인셉션에 못 미치고 인간적인 울림에 있어서는 라이언 일병구하기에 미달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승리와 영광의 서사가 아닌 죄의식과 책임, 인간성 회복의 이야기로 해석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가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동행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